여러분이 만약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착하게 대할 거면 아예 착해야 대접받지. 어설프게 착하면 오히려 우습게 보고 이용만 당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꼬입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착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 마음속에 병을 키우게 됩니다. 착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만만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인간관계의 지혜는 없을까요? 오늘은 절대 어설프게 착하면 안 되는 이유,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반드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을 배려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배려하며 행동한다는 생각에 내 나름의 양보하는 행동을 보이곤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앉을 자리가 없을까? 나름의 걱정을 해서 옆자리를 일부러 비워둔다던가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신 일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나의 기대와는 많이 달라서 자주 실망하곤 한다. 그런 대접을 받게 되면 쟤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왜 내가 이런 걸 해주는지 모르겠네 등의 불만과 후회가 쌓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배려를 했을 뿐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옆자리를 비웠지만 상대는 그냥 빈자리를 찾아간 것일 수 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것 같아 일을 대신 해주지만 그 일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배려를 하였지만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배려를 하다 보면 나 혼자만 기분이 상하게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나의 배려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다. 이런 경우 나의 배려는 배려가 아닌 상대에게 부담이나 개인적 공간을 침해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말 없는 소심한 사람에게도 종종 볼 수 있다. 둘 다 선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상대에게는 착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상대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은근히 보답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런 행동은 스스로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선행은 나의 행동에 대해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선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곤 한다. 그것이 예의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너무 크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려가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그때 느낀 것을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상대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방법이 상대방이 원하는 배려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며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참다 한마디 하지만 비난으로 돌아온다. 평소에 잘 받아주다가도 인간관계에서는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당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게 된다.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일에 대해 갑자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무척이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착한 줄 알았는데 별로인 사람이네. 쟤는 왜 갑자기 화내는 거야? 라는 식으로 대한다. 그 사람의 인상은 갑자기 안 좋아지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그 사람이 싫어하면서도 참아왔던 것일 수 있다.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선을 그렸고
상대방이 그 선을 넘었지만 그때마다 싫은 말을 하기 미안해서 혹은 그냥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다. 그는 착해 보이는 모습을 위해 마음속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을 수도, 화를 참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면 어떨까? 아마도 나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까칠하다,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다.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착한 행동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대신 말을 못하고 스트레스와 속상함을 안고 있었다. 이것은 남을 위한 배려나 존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방적일 때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버린다. 진정한 배려나 존중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이 편한 관계인지를 확인하려면 거절이 가능한 관계인지를 봐야 한다. 항상 받아주는 관계보다 거절이 쉬운 관계가 더 편한 이유는 거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만큼 적어서 내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거절이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거절이 아주 큰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더욱 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받지 않도록 편하게 말하되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면 된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불안해하는 대신 서로가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 번째, 싫은 소리를 두려워한다. 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서 먼지 한 톨 없이 청결하게 관리된 살균된 환경에서만 아이가 지내도록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아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너무 깨끗하게 관리된 환경에서는 아이의 신체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응하는 면역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극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약간 지저분한 물건에도 손을 대보는 것이 우리를 지저분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며 이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 환경에도 적용된다. 즉, 좋은 소리만 듣는 것보다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싫은 소리에 대한 저항력, 즉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은 결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자라난 사람들은 싫은 소리에 처음으로 직면했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충격이며 다시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싫은 소리를 피하기 위한 그 결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진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싫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참으며 웅크리지 않게 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인생을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싫은 소리 중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어떤 싫은 소리는 나에게 힘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 싫은 소리를 나쁘게만 여길 필요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듣는 것 자체를 무척이나 끔찍하게 여긴다. 하지만 싫은 소리는 인간관계에서 없어질 수가 없기에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싫은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굳건한 사람이다. 싫은 소리를 듣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아닌 것 같은 부탁을 들어주고 잠도 못 자게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 부탁이어도 들어주겠다고 말해놓고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만큼 착하진 못한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있다. 착하다면 그냥 마음 편히 받아들였을 텐데 잠들기 전에 내가 짊어질 위험이 떠오르고 그때 거절하지 못했다는 걸 자책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기분이 앞섰기에 내 위험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배려에 익숙해져 있거나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또는 거절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처럼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은 좀처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위험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들의 위험 대처 능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 자세이다. 계속되는 부탁에도 부드럽지만 결정을 바꾸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부드러움은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 역시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몇 번의 거절을 당했다면 잠자코 물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부드러움을 승낙의 신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후에는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라며 다른 화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너무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하면 상대방은 거절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며 계속 부탁을 하려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행동임을 명심하라. 5번째, 상대방의 기대치가 높인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치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로 자신을 착하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들은 자신의 친절함을 통해 상대방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부담감을 느낀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무한한 자비와 관대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착하지 않으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에 휩싸이게 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친절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취약해진다.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친절함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하는 상황에 무척이나 쉽게 노출되며 그 결과로 이용당하거나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잦아진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실질적인 내면을 속이게 되고 이는 결국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착한 행동의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도 대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이런 능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설프게 착한 사람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착함이다. 6번째,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우선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누르게 되며 이는 결국 크나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에 반드시 해야만 한다. 우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얘기하라.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감정은 정당하며 그 자체로는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오늘은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과 해결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오늘 알아본 지혜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추후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